오늘의 코인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유의미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었고요. 같이 저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시세부터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아서 배어장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이제 $2,000 선을 확실히 깨져가면서 $1,830 선을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82,000을 현재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 일주일 전만 해도 87,000까지 도달을 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9만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무색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BNB 코인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BNB 이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밈 코인들이 어느 정도의 활성화를 나타내면서 오히려 이제 솔라나 쪽이 조정을 받으면서 BNB 코인이 시가총액 그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시가총액상의 재편이다. 그런 이야기가 또 시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들을 잘 살펴보면서 트렌드 코인들을 선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카르다노라든지 톤코인, 그 트론코인 몇 가지 알트코인들은 좀 올라줬고 아발란체는 0.05% 제가 이따가 이야기 전해드릴 건데 그레이스케일에서 현물 ETF에 관한 신청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장에 호재는 있었는데 그게 이제 크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트럼프 밈 코인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피셜 트럼프도 $10 하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4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들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제 많은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헤드라인들 준비를 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레이스케일이 아발란체 쪽에 관한 현물 ETF 상장 신청을 했고 이게 아직은 승인이 되어 간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실 우리가 이제 주요 알트코인이다라고 하는 XRP라든지 솔라나 쪽도 아직은 승인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신청을 했다라는 의미 정도로만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고 이더리움은 여전히 약지를 나타내면서 연중 최저치가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XRP와 시바이누도 동반 급락을 하면서 주요 지지선이 이제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XRP도 그 소송을 아예 철회를 했던 그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보시면은 상승이 나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이제는 선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들이 좀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실제로 그레이스케일이 아발란체에 관한 현물 ETF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던 서류의 일부분을 발췌를 해왔고요. ETF 심사 요청서 19B-4를 제출을 했는데 수수료는 이제 2.5%를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SEC 상장 요청에 최대 90일의 심사 기간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승인이 날 건지 안 날 건지를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그 이전에 그 다른 알트코인에 관한 ETF가 반려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한 번에 신청될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 혹시 모르죠. 깜짝 승인이 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 깜빡 잊고 있었어요. 테슬라에 대해서. 왜냐면 이제 얼마 전에 또 오늘 기사 보니까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테슬라도 지난 이제 연해 그 연산을 해봤을 때 작년 한 해를 이제 결산을 했을 때 비트코인에 관한 추가 매입을 1,700개 이상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테슬라가 예전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매집을 하면서 그게 또 시장의 호재가 되기도 했었고 이제 워낙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강했고 테슬라 주가도 그때는 좋았었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느냐도 시장의 관심사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 워낙 급부상을 하면서 시장에서 관심도는 살짝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테슬라도 일부 물량 비트코인을 매각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익을 이제 내기도 했었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추가 매입을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총 보유량은 11,500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뭐
엄청난 폭으로 스태티스 대비해서 막 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테슬라 측에서 그리고 기업 측에서의 비트코인 매집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스페이스X라고 하는 상장이 되지 않은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너무 유명하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량 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통해서도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지만 이 스페이스X를 통해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매집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가 녹화 시간 기준으로 바로 내일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관세가 좀 시작이 돼요. 4월 2일부터 전반적인 상호 관세, 이제 모든 품목에 관해서도 상호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는데 일단 이 자료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가지고 왔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를 부과했을 때 그 인터뷰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야후 파이낸스 인터뷰를 통해서 물론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제 트럼프의 이야기를 많이 이제 인터뷰를 따갔지만은 이 자동차 관세를 통해서 연간 1,000억 달러, 147조 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이 시장에서 충격을 지금 주고 있고 이제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 그리고 코인까지도 이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의 리포트를 보면은 트럼프가 사실은 끌어올렸던 암호화폐 시장이지만 이런 관세 리스크를 이제 금융시장, 투자시장에 쥐어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또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런 또 이야기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크게 이제 다른 조치 없이 시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이제 "미국 해방의 날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상호 관세 관련한 기자회견을 또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들을 여러분들 예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번 주에 미국 지표도 많이 나오고 상호관세 기자회견도 이제 기다리고 있어서 시장이 조금 조용합니다.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도 그렇고 이제 전반적인 금융 시장이 좀 조용한 느낌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트럼프가 이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는 그 처음에는 멕시코랑 캐나다 쪽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멕시코랑 캐나다랑 협정을 맺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멕시코와 캐나다는 일단은 자동차 관세를 매기지 않고 그 두 나라를 제외해서 모두 다 이제 자동차 관세를 이제 매길 것으로 지금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고 이게 바로 저희 녹화 시간 기준으로는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때 시장의 변동성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변동성 예고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거를 또 예고를 하면서 의약품 쪽에 관해 그러니까 정말 모든 품목에 관한 이제 관세를 예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관세를 올린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그걸 전가하게 될 경우에 그에 따른 또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상황이 좋지는 않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투자 시장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런 여부들도 우리가 좀 넓은 관점에서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거든요. 그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트럼프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출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야기를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이번에 대선에 나가게 되면서 그 대선 활동을 막 할 때, 그러니까 선거 활동을 막 했을 때 내가 이제 암호화폐 관련한 회사를 출범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안에 있는 임원진들이라고 이제 쉽게 표현할게요. 그 구성원들이 이제 본인의 지인 그리고 본인의 가족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단체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에서 암호화폐를 계속 사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은 그러면은 이게 트럼프 일가가 사는 코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관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최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그 포트폴리오를 좀 캡처를 해왔고 이게 아캄에서 아마 이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그 나중에 사이트도 알려드릴 텐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냥 이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고 정도, 그러니까 어떤 코인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목록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더리움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요건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그리고 TRX도 가지고 있고, 온도 파이낸스, 그다음 아발란체는 이제 제가 그레이스케일에서 현물 ETF 신청했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무브 코인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아는 알트코인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코인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트럼프 일가도 이더리움은 지금 현재 그 손실 중이에요. 큰 손실 중이고, 이제 트럼프 일가들이 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에서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다 수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이 난 그런 코인들이 많아서 요런 거 보면은 이제 확실히 시장을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도 이제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이제 평단가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을 텐데, 이더리움 손실액이 이제 우리만큼 꽤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시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요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개념을 잡아 드릴게요. 그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그 암호화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육성을 하겠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굉장히 구체화시켜서 그거를 이제 미국 내에서 많이 사용하게끔 하겠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이제 한 번 더 개념을 잡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생태계 내에서, 거래소 내에서 예를 들면은 예치금 같은 거죠. 만약에 내가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고 이제 돈을 넣어 놨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매수할 타이밍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거를 이제 현금화 시켜 놓잖아요. 일단은 뭐 그 거래소 내에서 돈을 빼는 건 아니지만은 그 안에 이제 넣어 놓잖아요. 그런 통화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 내의 통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의 그러면은 양이 굉장히 거래소 내에서 이제 늘어났다라는 거는 이제 크립토 시장 내에서도 대기 자금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 자금이 굉장히 많아졌네. 언제든 이 투자자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암호화폐를 매수를 할 거야.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여러분들 막상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송금,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거래소를 우리가 트는 순간 우리의 지갑 번호가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제 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 동생이 외국 유학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그 내 동생이 암호화폐 계좌를 트고 그 지갑 주소만 있으면은 저는 그 동생에게 스테이블 코인을 보내면서 용돈을 보내줄 수 있어요. 근데 요 과정을 만약에 은행을 거치게 되면은 뭐 시간도 시간이지만 수수료가 굉장히 또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은 여기 보이시면은 테더께 가장 유명한데, 이 만약에 내가 이 1테더,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려고 하면은 이제 1달러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이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얼마 전에 XRP에서도 요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미국 유학 가 있는 동생한테 용돈을 보내주고 싶어. 그러면은 그 원화를 업비트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내 동생의 계좌로 그냥 보내주면은 한 5분 안에 전송이 되거든요. 그럼 동생은 그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에서 달러로 바꿔서 인출해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편리한 거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게 실제로도 이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완전 확정은 아닌데, 동대문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인이 와서 이제 대량 구매를 해요. 근데 그때 뭐 원화로 결제, 위안화로 결제, 달러로 결제 이런 게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해준다고 해요. 그 달러로 이제 환산을 하겠죠, 환율을 봐서. 그래서 이제 동대문 상인들도 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수수료들을 좀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을 생성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게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요 스테이블 코인을 본인의 이제 회사, 그러니까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출시를 하겠다, 요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문제의 요지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트럼프의 일가가 출시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트럼프는 공직자이기도 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요런 스테이블 코인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체에서 출시를 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크립토 이제 전문가들은
요거는 좀 아니다. 그러니까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행동일 수 있다. 그런 시선이 사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책적으로 암호화폐를 육성을 할게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한테 너무 고맙죠.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그 사업에 뛰어들어서 스테이블코인 출시하겠다. 요거는 이제 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요 트럼프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이제 많이 사용하자라고 했던 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지금 CBDC를 굉장히 육성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CBDC가 디지털 화폐죠. 근데 이 CBDC를 중국은 지금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CBDC를 이제 각 나라들이 본인들의 CBDC를 쓰게 되면은 미국의 이제 달러 패권의 그 힘이 좀 사라져요. 그래서 야 디지털 통화 쓸 거면은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써. 요런 그런 주의거든요. 그래야지 이 달러의 어떤 위치를 회복하고 달러의 위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암호화폐를 자꾸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밀었을까? 근데 이제 그 이면에는 이게 달러 패권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보니까 크립토 생태계에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너무나 잘 쓰이고 있어. 그럼 이게 국가적인 사업으로 확장시켜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하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달러를 기준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거래를 하게 되겠지. 근데 만약에 이제 많은 각국 나라들의 CBDC를 사용하게 되면은 뭔가 이제 통화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물론 미국은 계속 강대국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본인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백악관에서는 지금 백악관의 크립토 차례에서 가장 큰 과제는 비축 자산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얼마나 빨리 육성을 시킬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법안을 트럼프가 아예 명령을 했어요. 빨리 이제 상반기 내에 그거를 빨리 완성시켜서 요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게 하자. 근데 중요한 거는 무조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다른 거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사용을 그는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하겠다. 본인의 회사에서. 요거는 이제 문제의 요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트럼프가 그 크립토 관련한 인사를 지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제가 예전에도 이제 소식을 다른 방송에 전해드렸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암호화폐 지분으로 투자해 놓은 그런 게 있었어요. 회사들을. 그게 이제 더 가지고 있으면 이득이었는데 내가 이제 크립토 관련한 판단을 내리는 공직자로서 그 업계에 실질적으로 몸담고 있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 모든 그 지분을 다 청산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더 옳다라는 시선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본인의 얼트리부트 파이낸스를 해서 스테이블코인까지 출시를 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관한 업계 시선들은 굉장히 엇갈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스테이블코인이 어떤 건지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왜 스테이블코인을 계속 이제 사용하게끔 독려를 하는지에 관한 그 숨은 의도에 관해서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뉴스를 좀 언급을 해드리면서 오늘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도지코인을 이제 비판은 아니고 약간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이야기가 나오고 도지코인이 5% 정도 급락을 했거든요. 같은 이름을 사용해서 화제를 모았던 미국의 정부 효율부 도지와 도지코인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없다라고 이제 그가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타운홀 미팅에 참여해서 둘의 이름이 같은 것은 맞지만 뭐 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없다. 그게 뭐 내가 도지코인을 좋아해서 이 정부 효율부를 도지라고 지은 게 아니다. 막 이렇게 아예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도지코인이 지금 약간 사실 일론 머스크가 도지파파잖아요. 그래서 이 도지코인을 끌어올렸던 인물이라서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도지의 이런 발언들에 좀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지코인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시세는 또 금방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로 한번 여러분들 팔로우 해보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뱅가드 쪽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요? 뱅가드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제가 이제 블랙록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블랙록은 일경이라는 자금을 굴리는 정말 큰 자산 운용사다. 근데 뱅가드가 그에 못지않은 정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예요. 그러니까 뱅가드가 출시하고 있는 ETF 상품이 대표적으로 나스닥, S&P, 우리 국내 이제 투자자분들도 많이 투자를 하시는 그런 이제 투자 운용 상품들을 굉장히 많이 출시를 하고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자본을 운용을 하는 그런 뱅가드예요. 근데 그런 뱅가드가 암호화폐를 이제 대놓고 비판을 하죠. 요거는 이제 실제로 뱅가드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했다고 해서 "우리는 할 마음이 없다." 그리고 가상자산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태도를 굉장히 취해 왔었습니다. 근데 뱅가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근데 이제 요 회사가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를 시작을 했다.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워렌 버핏이 "암호화폐는 쥐약과 같다."라고 하면서 노홀딩스의 지분을 10% 취득하고 "노홀딩스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다." 요렇게 해서 간접 투자를 하고 있고 "암호화폐를 통해서 어쨌든 이득을 많이 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뱅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스탑이라는 회사가 대놓고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면서 비트코인 매집을 위해서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그때 주가가 좀 확 뛰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근데 그 뱅가드의 최대 주주가 그 게임스탑의 최대 주주가 결국 뱅가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뱅가드 역시도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기사는 좀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암호화폐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